이어지는 순서는 치아를 이롭게 하는 전문 상식을 알아보는 당신의 이치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을 한층 빛내주시는 분이죠. 정은지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환한 치아 미소를 책임져드릴 스마일 퀸 정은지입니다. 네, 치아를 이롭게 하는 전문 상식, 오늘은 이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 원장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은지 씨, 오늘 김동현 원장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알아볼 건가요? 네, 임플란트 시술을 망설이게 되는 이유로 비용과 통증 또 함께 치료 기간이 꼽히는데요. 치료 기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치아 상식 첫 번째 질문입니다. 치료 기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치아 상실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치아를 발치하게 되면은 치조골이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저거 이 모양 좀 쓸 수 있을까요? 예. 네네. 좀 빌려갈게. 여기. 감사합니다. 네. 이 치아 모형입니다. 이를 빼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이를 씹을 때 이렇게 씹는다고 생각을 해요. 위아래로. 하지만 사실 치아가 일할 때는 이렇게 일을 합니다. 앞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치아가 만약에 빠지게 되면 앞쪽에 있는 치아는 뒤로 움직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대신에 뒤쪽에 있는 치아가 앞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치아가 없어진 상태로 오래되게 되면 치아들이 전반적으로 다 앞으로 쏠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쁘게 생긴 씹는 평면이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임플란트를 해서 수복을 한다 하더라도 씹는 게 제대로 역할을 못할 경우가 생기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치아 사이사이에 잇몸이 있습니다. 이 잇몸 보고 치간유두라고 그래요. 그럼 이를 뽑은 상태로 오래 두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잇몸이 일자로 변해요. 이렇게 일자로 변하면 치아 사이에 있는 공간이 많이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이를 똑같이 이런 식으로 수복을 한다 하더라도 치아가 엄청 길어집니다. 앞니 쪽 같은 경우엔 이를 뽑게 되면 여기가 일자로 올라갈 때 위쪽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웃을 때 이가 훨씬 더 길어 보이는 그런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안 시작합니다. 좋겠네요. 매우 안 좋아요. 예. 특히나 이런 거 앞니 같은 경우에는 젊으신 분들도 많이 신경을 쓰시지만 연세 드신 분들도 웃거든요. 그쵸. 웃을 때 앞니 보일 때 그 앞니 하나만 길어지는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옆쪽에서 보시면 이 치아 볼록볼록 볼 쪽으로도 이렇게 뼈가 있어요. 네. 근데 치조골이 없어지면은 이 볼 쪽에 볼록했던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요. 아이고. 안쪽으로 훅 들어가게 되면 위에서 봤을 때 둥글둥글한 잇몸들이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밑에 쪽에 음식물이 많이 고이게 돼요. 그래서 이를 뽑은 상태로 너무 오래 두게 되면 안 좋아요. 네, 임플란트를 심을 때 내원 횟수와 치료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임플란트를 심을 때 결국 이를 뽑을 때 동시에 심어주는 게 사실 내원 횟수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를 뽑을 때 아프고 심을 때 아프고 두 번 아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를 뽑게 되면 잇몸에 차올라 하겠죠? 잇몸에 차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그런 다음에 다시 그 잇몸을 절개해서 임플란트를 심고 그런 다음에 뼈가 차들어가고 임플란트 붙을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되게 적어도 6개월 정도의 시간은 걸려요. 그런데 이를 뽑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이 과정이 획기적으로 줄어요. 뽑자마자 심으니까 한 번만 아프면 되고요. 그럼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을 할 때 발치 후 2, 3개월 정도 기다려야 되는 걸로 알았는데 발치 후에 바로 심을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발치하면서 바로 임플란트 심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2, 3개월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2, 3개월을 기다린다는 얘기는 결국 발치한 쪽에 뼈가 차오르던가 잇몸이 차오르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발치하면서 바로 임플란트를 심으면 남아있는 잇몸을 보존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가 뼈가 차오를 부위를 치과 의사들이 예상을 합니다. 예상을 해서 그 부분에 뼈가 차오를 수 있도록 뼈이식을 보통 같이 동반을 해요. 그러니까 이를 뽑고 기다렸다가 뼈이식하고 임플란트하고 이러한 그 중간의 과정들을 생략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김동현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일단 마취도 한 번에 해서 좋고요. 그렇죠. 또 시간적인 단축이 되게 크네요. 아까 2, 3개월 말씀하셨지만 정말 염증 많았던 데는 뭐
5, 6개월 기다리신 분들도 있을 텐데 네. 그거를 아주 짧게 해드릴 수도 있고 또 아까 치아 이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치아가 이동해서 교합이 무너지는 거를 또 방지도 해주고 아주 여러 가지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좋은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발치 즉시 임플란트는 병원을 몇 번 정도 방문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치료 기간은 얼마나 잡아야 될까요? 보통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3번이에요. 왜냐하면 이를 뽑고 심을 때 한 번, 그리고 임플란트가 뼈에 잘 붙었는지 체크하면서 본뜰 때 한 번, 그리고 마지막에 붙을 때 한 번. 3번이에요. 네. 하악골 같은 경우에는 뼈가 좀 단단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더 꽉 잡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표면 체례가 요새 임플란트가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보통 5주 정도면은 로딩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로딩한다는 거는 결국 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네. 상악 같은 경우에는 한 8주 정도 봅니다. 근데 빨리 붙을 경우에는 6주 안에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네요. 3번 또 뭐 6주, 8주 뭐 이 정도의 기간을 네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스마일킨 정은지 씨 다음 질문은 뭘까요? 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치아 상식 2번째 질문 드립니다. 발치 즉시 임플란트는 누구에게나 시술이 가능한 건가요? 10명 중에 8명은 가능합니다. 그 8명 말고 나머지 2분은 어떤 분이냐면 아래쪽 같은 경우엔 임플란트가 들어갈 때 하치조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하치조신경은 턱 밑을 지나가는 신경입니다. 근데 뼈가 너무 많이 무너질 경우에는 하치조신경 근처까지 이제 뼈가 녹아 내려가요. 그렇게 되면 임플란트를 뼈 안에 묻어야 되는데 신경을 건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래쪽에는 못 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뼈가 차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상악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공기주머니가 있어요. 빈 공간입니다. 근데 어금니 쪽에 염증이 정말 심하신 분들은 뼈가 녹아서 공기주머니 안쪽까지 염증이 들어가요. 그러면 축농증이 동반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임플란트가 뼈 바닥에 박혀 있어야 되는데 바닥에 박혀 있어야 그 부분까지 뼈가 없어지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고정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발치 즉시를 못 해요. 그러니까 너무 염증이 심한 경우죠. 이렇게까지 염증이 심한 경우 아니면 진짜 웬만하면은 발치 즉시 바로 할 수 있어요. 네. 어쨌든 그 발치 김동현 원장님께서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는 어쨌든 그 뼈가 잔존 뼈가 있어야 가능하고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가능하지만 염증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해부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전에 시술 전에 네. 미리 봐야겠네요. 술자든. 그렇죠. 그렇죠. 예. 환자하고 얘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쵸. 일단 염증이 언제부터 생겼는지가 중요해요. 예. 1년, 2년씩 막 기다리셨던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얼굴 부어서 도저히 못 살겠어요 하고 오시는 분들. 이분들은 보면은 발치 즉시까지 못 할 경우가 많고요. 예. 보통 치과에 정기적으로 오셔서 치과 의사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정기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제 저희가 추적 관찰이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은 발치 즉시가 가능합니다. 네. 너무 염증이 심한 경우 그리고 건강한 잇몸뼈를 가지고 계신 분들 발치 후에 즉시 식립 임플란트 무리 없는 시술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 분들이 좀 고려하는 치료잖아요. 이제 고령이나 만성 질환을 앓고 있어도 발치 즉시 임플란트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발치 즉시 명쾌하네요. 임플란트는 네. 안 되는 게 없으신 것 같아요. 안 되는 게. 아우 다 예. 되게 해야죠. 고령인 분들도 이를 뽑으면 뼈는 차요. 그러니까 뼈는 차잖아요. 그 뼈 차는 걸 가지고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심는 거기 때문에 나이나 아니면은 전신 질환도 크게 문제는 안 돼요. 대신에 젊으신 분들보다 뼈가 차는 속도가 느리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머리를 들어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지 심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는 안 돼요. 대신에 골다공증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연세 드신 분들은 골다공증 주사 많이 맞으시잖아요. 골다공증 주사 성분 중에 뼈가 임플란트랑 못 붙게 방해하는 성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안 붙는 것보다도 뼈를 썩게 만들어요. 뼈 자체 염증이 생기게 만듭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골다공증 약 드시는 분들은 보통 6개월 정도 끊으면은 뭐 임상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주사 맞으시는 분들은 정말 조금 많이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이 부분을 좀 충분하게 좀 상담을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이 부분 정말 충분하게 상담을 해야 돼요.
이게 임플란트를 심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뽑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전신 질환들, 뭐 심장 질환도 약 드셔서 뽑으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뭐 혈액순환제도 약 끊고 뽑으시면 됩니다. 골다공증 주사만 아니면 돼요. 김동현 원장님은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골다공증 대신은, 주사만 좀 주의를 하시면 그러니까요. 된다라고 골다공증.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네, 치료기간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은지 씨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네, 물론입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치아 상식 세 번째 궁금증입니다. 발치 즉시 임플란트, 앞니, 어금니 등 모든 치아에 시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아유, 계속 내라 그러네요. 네. 아직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네, 한 번도 심을 수 있는 곳에는 발치 즉시는 닿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앞니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뽑아놓고 기다리면 잇몸이 많이 내려가요. 확실히 내려갑니다. 그러면 웃었을 때 자연스러운 미소가 나오질 않아요. 특히나 차라리 2개, 3개를 뽑았을 때는 맞춰서 보철물을 높이를 맞춰줄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하나 뽑았을 때가 제일 문제예요. 그렇겠네요. 하나 뽑았을 때는 하나만 커버인이니까 되게 보기가 싫어요. 그 어금니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치간유도 아까 말씀드렸죠. 치아 사이사이에 잇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발치 즉시는 원래 뽑았던 자리 그 자리에 바로 위치를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치간유도나 원래 뽑기 전에 형태를 재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금니든 앞니든 뭐 작은 어금니든 다 가능합니다.